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롤러코스터 같은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주식이 오늘 한 10%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한 10% 이상 빠졌다가 다시 이제 10% 이상 막 이게 오르는데, 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사들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은 무려 15%나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들은 미래의 꿈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폭도 엄청나겠죠. 아무쪼록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실 테슬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한 번도 전 디스크립션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채널이라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식도 얘기하고 주로 기술적인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기다 진짜 목숨 걸고 레버리지까지 왕창 써서 이거 하면은 이렇게 변화하면은 아마 멘탈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이 채널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테슬라라는 매력적인 기업, 그리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너무 주식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기를 오늘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변하는데, 그리고 저 역시도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요즘 이런 변동폭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경쟁사들 얘기를 저는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테슬라가 좋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근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결국 양산이라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은 시장을 봐야 되고, 그럼 그 시장 안에 경쟁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맨날 테슬라만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저도 좀 어떻게 좀 소비자로서, 그리고 가끔 이 테슬라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왜냐면 저는 차를 2대나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대 더 사죠. 지금 트레이드인해서 이제 2대는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3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능력은 부담이 돼서 어쨌든 2대로 가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테슬라 차를 많이 사주는데도 별로 딱히 테슬라가 잘해주는 것 같진 않아서 소비자로서 참 경쟁을 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맨날 테슬라만 좋다고 이야기하는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보는데, 경쟁사들이 아버지랑도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좀 더 한국 기업, 특히 현대기아차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입차들만 타셨지만 어떤 시야를 이렇게 넓히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렇게 테슬라를 좋게 보는 것도 아닌데, 결국 최근에 모델 3도 사시면서 테슬라로 이렇게 테슬라로 자꾸 변해가는, 제가 설득시킨 게 아닙니다. 참 그래서 시야를 확장하려다가 점점 다들 이야기할 때마다 테슬라로만 가는데, 그래서 제가 경쟁사를 계속 봅니다. 약간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결국 보다 보면은 깝깝한 마음이 참 앞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일론 머스크 이렇게 트윗을 보면은, 앞서 그런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 리비안 얘기도 하겠지만 루시드 얘기를 하면은 진짜 루시드도 이게 가망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루시드의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약하다라는 거죠. 트윗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 참 많은 가치를 두고 실제로 자율주행 혹은 AI, 그러니까 리얼 월드 AI의 선도주자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루시드가 약속한 지금 주행 보조 장치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산 문제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분명히 차를 팔고 이런 것들이 금방 업데이트 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없습니다. 딜리버리 될 때 이게 당연히 없었고요. 지금도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건 봐서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피럴의 그런 메시지도 2022년에 이런 주행 보조가 업데이트 된다. 근데 사실
한간에서는 금방 할 수 있다는 듯이 분위기는 풍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루시드를 받으신 분들은 주행 보조 없이 그냥 장거리용 전기차라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내연기관으로 저번에 포드 익스플로러를 몰면서 와 30분 이상 뭐 움직이기도 힘들더라고요. 어깨가 예, 오토파일럿 없는 차는 쉽지 않고 저희 아버지도 결국 그 오토파일럿의 매력에 빠져서 그러니까 FSD 베타나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거 있고 없고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장거리를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야, 이 비싼 차를 주행 보조가 부족한 상태로 탄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의 트윗들을 보면은 예, 갈 길이 멀죠. 참 당연히 리비안도 예, 주행 보조가 되긴 하는데 예, 별로 예,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을 예,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게 없으면 진짜 팥없는 찐빵인 건가요? 와, 이건 좀 예, 아직까지 예, 갈 길이 멀고 예, 저 역시도 한동안 내연기관 회사들을 정말 응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초창기. 그래서 초장부터 제가 테슬라 안 샀고 그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했죠. 제가 모델3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델3를 사고 이 채널 개설했던 거죠. 2년이 이제 좀 넘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옛날에는 정말 내연기관 예. 특히 제가 갖고 있던 건 벤츠였습니다. 이 벤츠 E클래스였는데 정말 예, 가끔 그립습니다. 그런 감성도 예, 소리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참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이야기와 그만 좀 예, 이런 이야기들 저번 주에 GM이 계속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 전기차화하고 바꾼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야기도 또 그렇고 계속 이제 초청받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전기차로 갈 거다.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이게 한 번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베라 CEO도 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단 한 번도 예,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 요즘 미디어들을 보면은 정말 신뢰성 있는 미디어를 찾기도 어렵고 요즘 다들 왜 이러는지 요즘 정말 트럼프 대통령 그 전부터 무슨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가 그런 게 화제가 됐다라는 거지 뭐 딱히 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도 그렇고 CEO들도 그렇고 참 하는 이야기들이 영 테슬라를 잡겠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100만 대를 생산해서 미국의 전기차를 리딩하겠다. 지금 현재 테슬라는 100만 대를 올해 넘길 것 같죠. 충분히 100만 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아니 작년에 93만 대 가까이 판 회사가 더군다나 공장을 2개를 더 짓고 있는데 100만 대를 안 가기는 쉽지 않겠죠. 100만 대는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넘을 텐데 이 회사는 2025년에 GM은 100만 대를 팔아서 전기차를 리딩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아니 본인 스스로가 참 이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 참 깝깝하기 그지 없으면서 예, 다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뭔가 잘 안 되는 폭스바겐도 180 빌리언 달러죠. 거의 200조 원 가까이. 이거 뭐 한 해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계속해서 예,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를 계속 좀 더 구체화적인 이렇게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폭스바겐도. 근데 이런 지금 오늘자 이런 기사를 보면 파인타이트 설명에도 테슬라를 따라 이 회사도 잡겠다고 그러는데 한참이나 지금 벌어져 있다라는 게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또 오늘 폭스바겐의 그런 전기차 얘기가 나오냐면 ID5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ID4 베이스로 SUV인데 약간 쿱 스타일 전형적인 내연기관 회사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지금 구축하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바꾸는 그러니까 쿱 형태도 만들고 SUV 스타일 만났으면 약간 또 뒷라인 깎아서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잔재주들을 계속 여기서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 흐름을 못 읽는 게 아닌가. 지금은 차량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쌓았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밸류가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전기차에도 기존에 바라봤던 시각으로 이 회사들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서 지금은 자율주행적인 측면들, 기술적인 측면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더 집중해야지 이거 조금씩 바꿔가지고 모델명을 가지치기해서 많이 내놓는 게 현재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소비자들의 니드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더 나은 주행 보조들, 아버지같이 정말 오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차량의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맛보면은 이렇게 못 가듯이 완전히 좀 뭔가 변화하고 있는데 너무 옛날 방식을 사고하는 게 아닌가. 기존의 그런 경험적으로 쌓은 가치에 그러니까 매달려서 그걸 못 버리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개 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더 나은 가치, 더 다른 가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주행 보조를 필두로 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도 관심이 많이 시프트해 간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자꾸 이런 가지치기 모델을 차라리 이럴 비용으로 조금 더 주행 보조라든지 테슬라와 같은 중앙 통제 시스템을 빨리 갖춘다라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차를 내놓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은 기존의 내연기관을 이렇게 EV로 교체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GM도 공장을 좀 계속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리딩할 거다 뭐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하등에 지금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만 계속 하는 참 이러니 또 이 테슬라하고 격차 벌어지는 이야기만 계속하니 여전히 저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사를 보지만 좀 깝깝한 마음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폭스바겐이 새 모델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저 ID5는 특히 ID4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가지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도 출시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WLTP 기준으로 보니까 주행거리도 큰 차이가 나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유럽 기준이 미국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환산하려면 저걸 좀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주행거리가 딱히 늘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크게.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팔지 이런 쿱 형태의 ID4를 베이스로 한 SUV가 얼마나 팔릴지는 미지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나마 이제 테슬라를 견제하는 이야기로는 이제 기가 베를린 이야기인데요. 이거 저도 이 냄새가 이제 풀풀 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좀 컨펌을 한 듯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베를린이 안 도는 거에 대한 상황이 이제 복잡하고 political issue,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아버지께서도 얘기했듯이 그 큰 공장을 허가를 해줬다라는 경우 결국 독일 정부는 어떻게든 공장을 완성할 것 같지만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입장도 요즘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질 끌리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확실히 좀 견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자국에서도 좀 견제가 있죠. 노조의 어떤 정치적인 위세 때문에 GM이나 포드가 그걸 등에 업고 이제 테슬라를 또 견제하고 대통령도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이걸 압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이제 테슬라야 말이 나오게 청원하는 이게 이제 10,000명을 넘었고 일론 머스크도 여기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런 것들 참 자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면들이 유일한 그나마 테슬라의 견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모건 스탠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서 물론 요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굉장히 상향 조정하는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듯이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견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 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견제가 참 많고 기존의 매스미디어들도 테슬라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 물론 앞에 얘기했던 건 CEO들도 너무 목표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기반이다기보다는 목표만 얘기하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게 이제 테슬라를 견제하는 듯이 쓰여지고 요즘 일론 머스크 트윗을 여담으로 보면은
어떤 자유라든지 간섭에 대한 그런 견제,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좀 더 자유를 갈망하는, 심지어는 뭐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고요. 좀 무시무시한 트윗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는 트윗도 좀 다루기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미국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이었으면은 난리 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저 옛날부터 일론 머스크의 요즘 그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심지어는 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약간 선 넘는, 선이 애매한, 근데 좀 그쵸, 애매한 면이 요즘 뭐 보이긴 하네. 좀 이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일론 머스크가 간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배제하는, 이미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테슬라의 지금 견제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사업적인 돌아가는 면에서는 도저히 이 기업을 막을 수가 없고,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발목을 잡는 형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몇 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리비안도 얘기를 했는데, 리비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걸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죠. 절대로 다시 한번 테슬라를 팔로우 한다 그래서 테슬라가 겪었던 어려움을 쉽게 피해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리비안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삼성 그 배터리, 지금 조인트 벤처가 깨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를 잡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조인트 벤처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파나소닉하고 테슬라가 그게 맺어진 관계가, 어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면, 파나소닉도 다급했고 어떤 원재료나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이 참 강점을 갖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물건들은 이미 한국 기업들한테 많이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다급했던 테슬라와 배터리 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전기차를 가려면 배터리 공장이 반드시, 받아서 써서는 힘들다라는 걸 이미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맞았기 때문에 파나소닉과 조인트 벤처가 쉬웠던 거지, 삼성이나 LG 상대로는 쉽지가 않죠. GM이나 이런 스텔란티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하려고 하지, 스타트업이 삼성이나 LG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배터리를 사다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럼 가격이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로 배터리 공장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했으니까 쉽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의 다른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다이렉트 세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금방 넘어갈 것 같지만 딜러 어소시에이션의 반대로, 이거 제가 지겹도록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했던 얘기를 회사만 바꿔서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리비아는 피해갈 줄 알았지만 요것도 못 피해갑니다. 지금 조지아에 공장 짓는데도 막바로 파는 게 안 되죠. 지금 딜러를 통해서 하라는 둥, 여전히 이거는 온고잉입니다. 제가 이거 불과 몇 달 전에 텍사스에 공장, 기가 텍사스 짓는데 테슬라 텍사스에서 얼마 전까지 다이렉트 세일이 힘들었죠. 지금도 아직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들 절대로, 다시 한번 테슬라가 했던 어려움을 피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답습할 확률이 높고, 그나마 이런 테슬라라는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제도 그렇고 어떤 그 아버지의 내 땅 이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런 포지션이 있으면 그걸 내놓기,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관계 문제들이 계속 이제 연장선상으로 나오는데, 아무쪼록 그래도 저도 소비자로서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다 보니까 테슬라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만, 부디 좀 잘 좀 해서 좀 경쟁이 좀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찾아봐도 참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테슬라의 유일한 적은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견제, 간섭, 내버려두면 참 잘 갈 회사인데, 근데 우리 사회가 또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꼽으면서 제가 아쉬운 점은,
해피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거죠. 코리안 뉴 이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루너 이어 다른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음력설인 거죠. 그러니까 루너 이어라는 표현도 있지만 워낙 중국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미국 내에서 사실 널리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고쳐질 것 같진 않은데 한동안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도 음력설을 세는데 왜 차이니스 이어지? 코리안 뉴 이어는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아쉬운 점. 저도 나름 테슬라의 단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하고 있고 경쟁사들 참 힘들다라는 거를 또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는 좀 더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런 어떤 탈간섭, 탈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게 다시 한번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애매한 이제 스탠스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한번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